못하고 오늘의 이 태극기 집회가 이 태극기가 성공을 이끌까지 울민자원을 하신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석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철 회장님, 또 정가윤 부회장님, 사모님을 비롯한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 윤상현을 그리고 애국의 도시까지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통령을 끝까지 지켜주지 못하고 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고 계신 한방 한뜻으로 들고 계신 이 태극기를 보니까 정말로 가슴 벅차고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엄동설안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대통령님을 끝까지 지켜드리기 위하여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오신 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오신 것도 맞죠,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제가 어제 국회에서 탄핵 2개월째를 맞이해서 태극기 집회 민심이 무엇인가라는 토론회를 주재했습니다. 드디어 우리의 태극기 군대가 국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 제가 미국에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1974년 닉슨 대통령이 탄핵 바로 직전에 사임하신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탄핵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972년 민주당 전국위원회 도청 사건에 터졌습니다. 그것부터 발단이 돼서 FBI가 수사를 하고 하원에서 혹시 대통령이 연루되는가 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상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서 조사하고 또 특별검사 칵스를 임명을 해서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원 법사위에서 탄핵안을 처리할 때까지 무려 2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법치국가의 진면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탄핵을 했습니까? 10월 25일 맞습니다. JTBC 토요일 보도부터 시작해서 12월 9일 대통령 탄핵 때까지 딱 한 달 반도 안 걸렸습니다. 한 달. 이렇게 이루어진 게 대통령 탄핵.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것이야말로 철수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탄핵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탄핵 소추안을 10월 9일날 의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탄핵 사유를 바로 그 전날 의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찬반 토론 없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청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의결할 때 생각에 누가 앞장섰습니까? 알죠? 그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분들은 우리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탄핵 소추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대통령 탄핵 소추 당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헌재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반드시 중대한 위반이 돼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 탄핵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을 만들어서 재벌 기업들한테 정말 치고 나면에서 돈을 뜯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770억이 좀 넘습니다. 그 돈, 그 재단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재단 돈의 주인은요, 개별 기업들이 주인입니다. 지금도 재단을 해산하면 그 개별 기업들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기서 돈 한 번 받아먹었습니까? 한 푼도 안 받아먹었습니다.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만들게 된 배경은 뭐냐? 시진핑 주석하고 한국하고 중국 간에 한중 문화 교류를 위한 펀드를 조성하자는 약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 차원에서 민근창 중국의 총리가 오기 전에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거기서 대통령 돈 한 푼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과거에 역대 대통령들이 그런 소위 말해서 재단을 만들어서 준조세 행위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국민병원에 기업들이 돈 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관행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만 처벌하게 했다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또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청와대 문서가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공무상 기밀구성이라고. 법에 따르면요, 기밀구성이라는 것은 기밀로서 가치가 있을 때 기밀로 하는 겁니다. 그건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수정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청와대에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공무상 기밀구성입니까?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 청와대에서 문서를 만들면 우리가 보통 중학교 공부의 수준에 맞게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누가 그걸 고쳐줍니까? 정호성 대통령이 하고 의견 들어오라고 하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거기를 쭉 보내가지고 의견을 들어보고 그게 어떻게 공사기밀구성입니까? 이게 어떻게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입니까? 중대한 위반이 틀을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특검이 11월 22일 날 우리가 국회에서 특검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특검이라는 여러 합의하에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래 특검은 완전히 우리 생각 빠지고 야당들이 추천한 특검입니다. 어떻게 이게 정적 중립성이 담보된 특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12월 9일날 대통령이 탄핵되고 특검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게 탄핵 이후입니다. 그러면 정치권에서 결국 특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했으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라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특검 수사를 해야 하고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검에서 이 사람들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직권남용 강요죄 힘듭니다. 또 공사기밀을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게 뭡니까? 뇌물죄를 하겠다는 겁니다. 뇌물죄가 뭡니까? 결국 대통령이 최순실하고 공모를 해서 최순실이가 삼성으로부터 진딸에 대한 지원을 받게끔 해줬다는 뇌물죄를 몰아갑니다. 세상에 대통령이 그렇게
사회를 공부하는 분입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오랫동안 모시지만 절대로 그렇게 사회를 축구하고 내물죄에 열린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 대통령은요 그렇게 사사로이 이득을 취하고 돈을 받는 절대로 결국 최순실이가 대통령 모르게 혼자 삐탕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공개의 주민은 이것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순실이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해서 최순실 비리로 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특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3자 뇌물죄다.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을 해주는 대가로 최순실이 결국 특혜를 받게끔 돈을 받게끔 재벌가라고 소위 뇌물죄로 몰아. 그래서 이재용 부동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울에서 기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각이 됐다는 의미는 뭐냐? 대통령을 뇌물죄라도 연기가 어렵다는 것에 대한 반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여러분들께서 주변분들한테 말씀 주셔야 됩니다.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뭐냐? 그래 문제는 백스포제단 돈 먹었다. 대통령 돈 먹은 건 하나도 없다. 과거에 많은 대통령들이 그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을 만들어서 싸움을 했다. 이겁니다. 물론 과정 중에 최순실이라는 장로, 최순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엄정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소희가 그래 문서 갖다 주고 그것도 공산 비밀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특검에서 마지막 뇌물죄를 모른다. 뇌물죄도 어려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을 헌재에서 판단할 때 직권남용 감용 아닙니다. 공산 비밀을 나갈 겁니다. 특검이 오는 뇌물죄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여러분 이제 행동하는 양심들이 우리 국민 무대를 보면서 더욱더 일어서고 있는 겁니다. 어제 조선일보 문화일보 일면의 하단 광고 보시고 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변호사한테 회장하시는 원로 법조인이 저도 들고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표모 회장을 비롯한 이세대 변호사를 갖다 원로 변호사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것은 탄핵이 아니다. 이것은 위험이다. 결국 기각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양심에 따라서 탄핵 심판을 결정한다면 기각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탄핵이 기각이 되는 혁명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탄핵이 기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헌재의 판단을 우리가 존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혁명을 분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한마디로 이것을 내라라고 선동한 겁니다.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2007년도 11월달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 유엔에서 매년 가을이 되면 북한에 대한 인권 결의안을 발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06년도 우리가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인권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11월 달은 어떻게 했습니까? 송영길 장관 이거라고 다 아시죠 여러분? 당시 이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북한의 김정은이에게 물어보자. 아니죠. 김정일이죠. 그 당시에. 김정일이한테 물어보고 어떻게 북한에게 물어보고 유엔의 인권
인권 결의안을 찬성할지 반대할지 결정합니다. 당연히 북한에서 하지 말자라고 하죠. 기관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분들이 계신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주당 정권 10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북한에다가 쏟았습니까? 김영삼 정부 때 우리가 북한에 준 돈이요, 농산 지원금 2천억 원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얼마 준지 아십니까? 2조 7천억 원 줬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얼마 준지 아십니까? 5조 7천억 원 줬습니다. 이명박 정부 얼마 준지 아십니까? 2천억 원 줬습니다. 결국 민주당 정권 이분들 보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이 넘게 이 상태를 주었습니다. 이분들이 다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게 퍼붓고 북한의 눈치 보고 이런 식의 정권이 되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존경하는 울산의 주민 여러분, 우리가 태극기를 손에 들고 나온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바라세우고 정치국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나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세 선배님들의 애국심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지켜져 왔습니다. 그분들의 거룩한 희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난해서 10대 경제대국으로 건설된 그 배경에는 여러분 선배님들의 진정한 애국자들의 숭고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도로 살아가는 울산의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